제가 빠짐없이 드릴 겁니다. PPT, 가이드 여러분들 드릴게요. 제가 저 예전에 안 드렸거든요. 가이드가 있으면 쉽다, 정말 쉽다. 잠 몇 시간 주무십니까? 2시간이요? 3시간이요? 간혹 가다 보면은 8시간 주무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요.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냥 단순히 사업계에서 쓴 다음에 1억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원한다면은 저는 반대합니다. 지원 사업을. 진짜로. 반갑습니다. JSS 사업계획서 훈련소의 정명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초기 창업 패키지 정부 지원 사업 제출 잘 하셨죠?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하셨고 이제는 그 사업이 브랜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제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메일로 정말 많이 또 연락이 왔고 잘 제출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들이 계속 쌓입니다. 근데 결론은 비슷한 질문들이 또 많아서 제가 공통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진짜로 좀 뭔가의 합격의 씨앗이 돼서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셔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이 높은 팀들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 되었다. 예전에는 사업자를 내도 매출이 안 나는 팀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평가를 할 때 사업자는 냈지만 매출에 대해서 뭔가 약해도 앞으로는 이런 계획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했을 때 그냥 알겠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나의 어떤 경쟁자들이 이미 매출을 10억, 20억 낸 팀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그 이상의 매출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이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매출 20억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진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되게 좋은 사업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자금뿐만이 아니고 뭐 전문가 멘토링부터 뭐 사무실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근데 많아요. 네트워킹도 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브랜드 지원 사업이 되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 그러니까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지원을 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 또 중요합니다. 지역과 학교. 그죠? 주관기관 선택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주관기관을 선택을 해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원율이 약할 것 같아. 내가 합격률이 올라갈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제주도에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직접 찾아가시거나 매니저님들이 계세요. 담당. 그래서 물어보세요.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은 몇 팀 정도 선발이 돼서 지금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IT나 제조 중에서 어떤 파트를 더 많이 뽑나요? 적어도 이 정도 질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게 입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입시. 우리가 수능 점수 있으면은 어느 학교 가지? 고민하잖아요. 공부하시고 똑같아요. 이거를 고민 안 하고 어떤 분들은 학교를 싹 이렇게 내리면서 마우스로 이 학교 갈까? 이 학교 갈까? 이 학교 내가 가고 싶었는데 옛날에 지원해봐야지. 탁 떨어질 확률이 있다. 그래서 학교 선택과 이 지역 선택이 중요하고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창패 아시죠?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분들이 또 초창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창패를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예창패 하신 분들은 예창패 안에서 어떤 사업적인 성과를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예창패 하신 분들 사업계에서 싹 봤거든요. 성과가 없어요. 그냥 사업자 냈다? 아니면은 뭐 한 명 고용했다? 사업적인 성과를 빼먹고 나서 그냥 외적인 성과만 가지고 초창패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예창패 안에서 내가 실제로 어떤 단계로 아니면 어떤 기술로 아이템을 만들었고 좀 노력한 결과물이 있잖아요. 교육은 얼마나 내가 참석을 잘했고 이런 부분들을 녹여내는 부분이 포인트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표를 보여줘야 된다. 빠르게. 우리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냥 여유가 있지 않아요. 잠 몇 시간 주무십니까? 2시간이요? 3시간이요? 간혹 가다 보면은 8시간 주무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8시간을 자서 언제 일하고 언제 회사 키워서 그죠? 손은 누가 키웁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지표를 반드시 보여주세요. 내가 예를 들면은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작 지점을 8월 달로 잡았는데 나 2개월 땡겨서 6월 달에 오픈하게 됐다. 뭐 런칭을 했는데 런칭하자마자 앱의 회원가입 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300% 400% 늘어났다. 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CTO가 들어와서 기술적인 게 정말 많이 보완이 돼서 서비스가 활성화가 잘 되고 그 나만의 어떤 알고리즘이 생성돼서 그러니까 잘 보면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뭔지를 탁 집어내서 사업 계획서 앞부분에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자, 다음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확히 쓰세요. 내가 이 1년 동안의 사업, 1년 동안의 어떤 지원 과제니까 뭘 하겠다라든가 개발 이후에 사업화라든가 수출, 그 다음에 뭐 고용이면 고용도 그냥 2명, 이렇게 3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보면은 내가 왜 마케터가 필요한지, 내가 왜 개발자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난 경영 기획이 필요한지 다 다르거든요. 그 파트의 인재를 어떻게 영입해서 회사를 키우겠다라든가 좀 전략적인 부분을 많이 담아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는 투자에 대한 어떤 라운드. 내가 투자 전혀 생각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거냐? 물론 이제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가장 좋죠. 근데 한계가 있으니까 기보나 신보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타트업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은 30억, 50억, 100억 그 이상의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이 어때요? 많아지고 있죠.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장하려면 점프하려면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아니면 물건이 잘 팔리면은 그 다음에는 자금이 좀 들어와서 회전율이 좋아져야 돼요. 어느 시점인지 아니면 투자는 내가 어떤 형태로 받을 건지 VC한테 받을 건지 엔젤한테 받을 건지 지인한테 받을 건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받을 건지 결정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기술이냐 아니면 매출 퍼포먼스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컨셉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에 있어도 이렇게 보면은 컨셉이 필요해요. 컨셉이. 근데 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아이디어부터 기술, 그다음에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사업화에 대한 이야기, 마케팅, 그냥 어떤 컨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샴푸로 치더라도 그냥 머릿결이 좋아지는 샴푸도 있고 어때요? 뭐 윤기가 나는 샴푸도 있고 아니면은 뭐 탈모 예방 샴푸도 있고 많잖아요. 똑같아요. 사업계에 있어도 내가 만약에 특정 매출이 잘 나왔다 그러면은 매출 기반의 어떤 컨셉으로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게 좀 더 보기가 좋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쓰라는 거지? 그 방법들은 나중에 제가 하나씩 영상에서 풀어드리겠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제가 7가지에 대한 어떤 특징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사업이구나. 내가 이런 사업에 지원을 했구나. 그러면은 1차 접수를 이미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2차 발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2차 합격 발표가 딱 나왔어요. 뭘 해야 돼요? PPT 대면 심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합격을 안 하신 분들은 듣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 사업계획서를 PPT로 어떻게 만들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차적으로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양식, 정부에서 주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작성하셨잖아요.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내가 중점을 두고 작성해야 될지를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공양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작성을 어려워하는지 미치겠잖아요. 저도 미칩니다. 저도 창업 초기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머리도 다 빠질 것 같았다니까요. 쓰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좀 재밌어요. 사업계획서 쓰는 게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너처럼 쉽게 쓸 수 있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잘 쓴다는 아니에요. 근데 저만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 노하우를 제가 또 입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량식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죠. 공량식을 보면은, 일단은 파트가 4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기업 구성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사업마다 이게 내용이 좀 달라요. 예비 창업 패키지랑 그다음에 도약 패키지. 그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초기 창업 패키지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이제 어떻게 이제 잘 돌려서 사업을 잘 운영해서 어떻게 점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사업계획서 공량식에 창업 아이템에 대한 어떤 개요를 쓰세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파트는 나중에 쓰는 겁니다. 뒤에 다 쓰시고 마지막에 요약으로 딱 써야지 여기서부터 쓰려고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지? 소개, 진출 목표 시장. 나 아직 시장도 안 구했는데 시장을 쓰래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장은 마지막에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쓰냐면 1번 문제인식 나와 있죠. 문제인식. 근데 예전에는 창업 동기 쓰세요. 아니면 개발 동기 쓰세요.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외적 동기하고 내적 동기로 나뉘어서 쓰세요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이 파란 색깔 박스 보시면은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쓰세요. 그런데 저 내용을 다 쓰면요. 여러분들 이 페이지 양이 30장, 40장 갑니다. 그렇잖아요. 난 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핵심만 씁니다. 1-1번 보시면은 외적 동기하고 내적 동기 딱 2가지로만 좀 구분이 되어 있죠. 이 2개만 쓰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작성하시기 어려울까봐 그 사업계획서 가이드를 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쓸 수 있게 그 가이드 화면을 지금 이제 제가 띄워드릴 건데 이런 가이드를 제가 저한테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 드렸습니다. 이메일로. 거기다가 작성까지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덕분에 잘 써서 제출을 했다 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쓰시고 이메일로 저한테 신청하시면은 제가 빠짐없이 드릴 겁니다. 자, 1-2번 보시면은 개발 개선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어떤 나와 비슷한 아이템이든 아니면 내 서비스든 내 아이템이든 이게 뭔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더 개선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100%는 아니니까 이게 80%면 내 아이템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아이템은 혹은 지금 사업하는 아이템은 그 이상의 아이템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서 쓰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봤을 때 그 항목에 혁신적인 해결방안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혁신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프죠. 그럼 고민하게 돼요. 내 아이템은 진짜 혁신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의 아이템들이 이랬는데 내 아이템은 더 해결이 가능해. 그럼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걸 잡아서 쓰면 된다. 다음으로 1-3번 보시면은 목표 시장, 규모, 특성, 경쟁 강도, 그 다음에 전망, 성장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 다 쓰면 여러분들 페이지가 4장, 5장 넘어가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 중에서 과연 나는 어떤 항목을 제대로 써가지고 포인트를 찾을 것인가를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번도 마찬가지인데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을 써라. 그러면은 고객들이 뭘 요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해야죠. 어떤 걸 요구했어요. 야, 이거 너네 이거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한번 써볼래? 그게 샘플이든 지금의 서비스든 아니면 뭔가 제조 아이템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그렇게 했을 때 그 고객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반응을 하면 어때요? 뭔가 나오죠. 좋아요. 해결됐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건 좀 부족한데요. 그러면은 보완하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객을 안 만나봤다? 이 페이지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만난 이야기를 조리 있게 데이터화해서 잘 쓰는 게 포인트다. 여기까지가 이제 1번 문제 인식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으로 이제 2번이 뭐냐면은 실현 가능성이에요. 진짜 실현이 가능해?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야?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해요? 진짜야. 쉽죠? 2-1번에 창업 아이템의 개발 개선 방안.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개발 개선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약간은 중복성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컨셉을 정확히 잡아서 쓰면 된다. 여기 보시면은 협약기간 내에 어떤 최종 산출물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나왔어도 나 최창패 합격이 되면은 이런 산출물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딥한 내용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2 보면은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방안들. 아까 고객이 요구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건지 내용을 쓰면 될 것 같고 2-3은 차별화 방안. 뭐가 다른지, 뭐 특허가 있는지, 경쟁력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리 있게 쓰면 된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번 항목이 또 끝났어요. 그럼 3번은 뭐냐면은 성장 전략. 진짜네? 그러면 성장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면 됩니다.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에서? 1번이 매출입니다. 무조건 매출이에요. 매출이 나야 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과 고용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돈 벌 수 있니? 아이템 좋은 거 알았어. 기술 좋아. 오케이. 근데 돈 벌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나는 돈 벌 수 있다를 써야 되는데 열의 8명은 어떻게 쓰냐면 그냥 도식화만 그리는 거예요. 저는 수수료입니다. 광고비 10%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월 매출을 얼마 예상하는지, 몇 개 팔 수 있는지,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팔 건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같이 또 스터디를 할 거니까 일단은 사업 계획서에 대한 이해만 해 주시면서 지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보면은 목표 시장에 진입 현황.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 있어? 그 시장에 들어가서 이미 돈을 벌고 있니? 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은 표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고 아니요 아직 안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요는 계획을 쓰시면 됩니다. 또 나오죠? 추정 매출이 나옵니다. 추정 매출. 자 그러면은 너는 그 채널에서 아니면 그 시장에서 얼마를 벌 수 있니?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나면 쉬워요. 쓰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매출 대비 몇 배 성장하겠다.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겠다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원 있는 분들, 영원. 매출이 아직 없어요. 그분들은 참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항상 물어봐요. 대표님, 전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있지만 제가 아이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쓰는지도 앞으로의 좀 강의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 넘어가면은 사업 추진 일정에 나와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열의 9명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진짜로 이 부분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다 쉽게 썼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든 가이드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약간 각이 잡혀 있죠. 표라든가 이렇게 탁탁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럽게 사업 계획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파트를 보면은 기업 구성입니다. 자, 오케이. 너 성장하는 거 이해했어. 너 누구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고 어떤 기업이니? 답변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역량이 있고 나의 팀원은 이런 재능과 역량을 갖고 있어. 그리고 우리 기업은 뭘 잘해. 근데 초기의 스타트업은 기업 자체가 대표예요. 그래서 기업을 막 이렇게 소개한다기보다는 대표자의 어떤 위주의 어떤 역량을 어필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쓴 사업 계획서가 이렇게 딱 평가가 됐을 때 진짜 대표자가 이 정도의 열의와 이 정도로 발로 뛰고 있구나가 느껴집니다. 그 자체가 이제 기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한번 써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항목을 보시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추가 인력을 고용할 거냐 말 거냐. 추가 인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맥스 1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데 1억을 받아서 나 고용 안 해. 나 그냥 개발비 쓸 거야. 마케팅비 쓸 거야. 이러면은 고용 부분이 빵입니다. 빵. 그죠? 그래서 4대 보험 들어간 직원 채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중요한데 저는 최소한 1명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1명은 해야 고용적인 어떤 이 성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실제로 막 매출을 내서 또 뽑아서 이 사람 월급 주고 이러면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어차피 지원금이 나올 때 그 지원금으로 인재 채용을 해서 월급을 주시고 빨리 기업을 밸류업을 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되게 빠르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부에서 주는 이 사업계에서 공량식도 다 흐름이 있어요. 이게 막 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다, 아니면 어려워하시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되거나 이상하지 않다. 이 흐름은 잘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어떻게 쓰는 방법은 저한테 앞으로 잘 배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공량식 끝나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작성을 하셨던 거고, 이제 마음에서 어때요? 나는 합격이 될까? 경쟁률은 높을까? 그죠? 나 합격이 되면 뭘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심사하는 동안에 시간이 비잖아요. 2,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저 뭘 해야 됩니까? 다 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 PT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 공지가 만약에 전주 금요일에 떴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님 한 분을 모셨어요. 실제로. 제가 모셨는데 제가 지금 아직 오시고 계세요. 가이드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분도 그 가이드를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은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드려도 다 바뀌어요. 가이드가 이게 제가 드린 가이드가 맞나요? 라고 물을 정도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한 2명은 비슷하게 씁니다. 그리고 한 명은 완벽하게 제가 드렸던 폼에다가 그대로 써오세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이 그대로 써오신 분이에요. 제가 드렸던 가이드에다가.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잘 드렸던 그 가이드에 진짜 진심을 담아서 써오셨기 때문에 이분의 사업 케이스로 우리가 다 같이 영상으로나마 공부하면은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1차 접수를 하신 상황이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초창패 대면 심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PPT 대면 심사를 기획하는 거를 오늘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시면은 제가 그분이 쓰신 사업계에서 다 뜯어가지고 PPT를 어떻게 기획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사업계에서 다 인쇄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100% 자세하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다 공부한 다음에 막 분석하고 PPT로 기획하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면요,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보고 왔습니다. 살짝만. 이렇게 쓰셨구나, 이런 아이템이구나 정도만. 그리고 저는 이걸로 PPT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처음 봅니다. 그래서 진짜 라이브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PPT를 기획을 하고 또 이분이 받아들이고 왜 창업을 준비했고 이 아이템을 만들려고 했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하듯이 나도 한번 배워보시면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잠깐 이벤트 소개를 드리자고 한다면은 PPT도 전략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란이에요. 공란인데 어떻게 채워야 되지를 항상 어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의하는 거예요. 대표님, PPT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글 작성된 거를 뭐 잘라가지고 붙이나요? 아니면은 한글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PPT는 이미지 중심으로 가나요? 이런 질문들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냐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로 강의 후기 쓰시고 저한테 이메일로 주세요. 너무 쉽죠?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드립니다. 답변으로. 안 드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진짜로 막 100여 분이 신청을 1차 때 하셨거든요. 1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날 저녁에 다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두 건씩 매일매일 오고는 있는데 그분들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PPT 가이드 여러분들 드릴게요. 제가. 저 예전에 안 드렸거든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가이드가 있으면 쉽다.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설계하는데
정말 쉽다. 그래서 꼭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떤 목표로 달려가는지 아니면 진짜 이 아이템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사업계획서 쓴 다음에 1억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원한다면은 받아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1억 일단은 받고 그 다음에 투자 받고 내 자본금 좀 넣고 부모님한테 좀 빌리고 아니면 기보신고에서 빌리고 이런 전략들을 짜가지고 전체 사업의 예산을 기획을 하셔야지 그냥 돈 주세요. 저 사업 계획서 잘 쓰지 않았습니까? 하는 마음이라면은 저는 반대합니다. 지원 사업을. 진짜로.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보시고 지원을 다 같이 좀 준비해봤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다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좋은 콘텐츠를 앞으로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